국민들이 네. 깨어있고 각성하려면은 네. 그 역할의 기폭제를 야당이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네. 지금 같은 경우. 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재보선이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4월 7일 아닙니까? 네, 2달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 많은 기대를 걸었었는데, 뭐 저를 포함해서 네. 그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대로 이런 식으로 자칫하다가는 네. 재보선마저도 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빨간불 켜졌다 이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금태섭 네. 전 의원. 네. 이분도 무슨 보수도 아니고 뭐 좀 오히려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민주당 출신이죠. 민주당에서 네. 지난번 바른말에 했다가 네. 나오신 분인데 금태섭 전 의원이 야권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하니까 네.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물꼬를 열었어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고 그러면 제3지대 네. 국민의힘을 빼고 먼저 단일화를 해놓고 네. 그다음에 그 속에서 이긴 사람하고 네. 국민의힘하고 단일화를 해갖고 야권 단일화를 가자. 네. 이런 어떤 틀을 딱 좀 제시를 한 네.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좀 먹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뭐. 그래서 오늘인가 네. 안철수하고 금태섭하고 이렇게 만나서 네. 어떻게 단일화할지 뭐 여론조사를 할지 무슨 토론회를 어떻게 할지 그걸 논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금태섭 전 의원이 잘한 것 아닌가. 잘했죠. 예, 일단 뭐, 그, 야당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예. 지난 며칠 전에도 어디 언론사 통해서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했어요.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 박영선이가 1등을 했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야당 후보는 여럿이 분산돼서 그 별로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단일화를 했을 경우는 박영선은 또 야당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별로 저는 희망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태섭이라는 사람이 그 단일화 제안을 한 거는 일단 뭐 바람직한 거 아니냐. 또 안철수도 국민의힘에서 그 단일화 할 때까지는 한 달 동안 또 좀 쉬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금태섭하고 단일화하면 토론회를 하고 하면은 계속 좀 이슈에 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안철수도 뭐 반기는 거 국민적 아니냐. 흥행과 관심을 끌어낼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삼자 대결에도 국민의힘이 이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이긴다기보다는 하나의 안철수와의 그런 단일화 협상 국면에서 삿바싸움이라고 그렇죠. 보고 그렇게 그런 봐야죠. 전략적 발언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은 삼자 대결하면은 집니다. 지죠. 지금 1대1 대결해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국민의힘이 훨씬 서울 지역이나 부산은 앞섰는데 최근은 뒤집히고 그렇죠.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여당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보선 전략을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지원금 뿌리고 뭐 돈 지금 뿌리고. 이렇게 주택 뭐 100만 원, 85만 원 공급하겠다 막 나서지요. 그렇죠. 그리고 쇼를 지금 계속 하고 또 있잖아요. 보궐선거는 또 조직력 싸움인데 뭐 민주당이 서울의 조직력은 뭐 각 구청도 거의 다 서초구 정도 빼놓고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압도적이고 저는 지금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지금 금태섭도 포용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금태섭이가 이뻐서 그러겠어요? 그럼요. 이뻐서? 금태섭이가 아니죠. 중도에 있으니까 민주당 플러스 중도, 무당층까지 우리 품에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확 밀어버리고 보수적으로 완전히 밀어버리고 나머지 끌어들이죠. 한 70%큰 시장 중원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전략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단일화 야당이 하는데도 정말 감동 있게 사소한 룰 갖고 자꾸 저렇게 시비 걸면 안 돼요. 안철수 또 어제 그랬더라고요. 안철수하고 금태섭이 하는 거는 A리그고 국민의힘은 B리그다. 뭐하러 그렇게 좀 감정적으로 자꾸 자극해요. 안철수도 정치인으로 보면은 좁쌀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큰 집이니까 거기가 A조고 우리는 둘이 하니까 그냥 뭐 좀 마이너 리그부터 우리는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좀 이렇게 좀 겸손한 말로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안철수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가 단일화돼서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기호도 4번 아닙니까? 4번. 그렇죠. 거기다가 국민의힘은 후보를 못 낸다면 국민의힘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돼서 후보가 되면은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로 2번으로 나가겠다고 그렇죠. 선언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죠. 아니면은 지금 4인으로 압축되지 않습니까? 8명에서 네. 4명으로 네. 국민의 거기에 들어가서 네. 경선을 하겠다든가 그렇죠. 입당 내지는 합당을 하겠다든가 뭔가 이렇게 화끈한 것을 내놓아야 하는데 많은 것 가지고 네. 그런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무슨 A 리그니 뭐 B 리그니 해가면서 네. 그리고 그 뒤에 뭐 김무성 전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지금 코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홍준표하고 김무성이가 지금 뭐 코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하지만은 저렇게 국민의힘 들어가는 게 저도 정답으로는 보는데 아니 최소한도 단일화가 될 경우 누구로 단일화 뭐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되면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 안철수로 또 단일화가 될 경우 3월 초 경선을 통해서 그러면은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래 그건 됐네 하고 다 박수 칠 건데 그런 얘기는 입 밖에도 안 내. 네, 중도 뭐 외연을 넓힌다고 그러는데 그럼 국민의힘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세석을 가지고 지금 뭐 안철수가 정치적 역량이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석 가지고 103석인가를 그냥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권까지 자기는 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거 그 뒤에 김무성이라든가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 윤석열까지 지금 끼워 붙여갖고 뭔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걸 알아야 합니다. 저도 말씀에 고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안철수의 그런 큰 꿈이 야권의 정권 교체를 좀 앞당기는 큰 꿈이 돼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야권 내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좀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뭐 금태섭하고 안철수 두 사람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또 3월 초에 좀 단일화가 제대로 감동적인 단일화가 되려면 그 이전에 사실은 상당한 물밑 협상이라는 게 있어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치는 또 타협의 산물이니까. 그렇죠. 안철수만 단일화되면 됩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전적으로 밀어줍니까? 그럴 경우 단일화됐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 뭐 당에 입당을 한다든지 또 서울시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치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밥그릇 싸움이. 디테일에서 승부가 나는 거죠. 그럼요, 디테일. 그런 논의들을 사실은 물밑에서 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삿바 싸움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일화 된다고 하더라도 안철수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 역선택을 자꾸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 정당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전 국민을 하니까 저쪽 사람은 안철수가 되는 게 더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기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과연 국민의힘에서 전적으로 밀어주겠느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적죠. 그렇죠.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많고 민주당은 정의당이 또 후보를 안 내니까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 단일화를 하니까 오히려 더 유리한 어떻게 보면 국면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TV 토론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저 민주당 박영선이는 영악할 정도로 영리하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여우과죠. 그렇죠.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을. 그렇게 또 아첨을 떨어요. 그냥 제 몸에 닭살이 날 정도로 아첨을 떨어. 그리고 또 돌아서서는 금태섭도 포용한다. 그러니까 친문한테도 딸랑거리고 중도층 무당파한테도 딸랑거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우 같은 전략이라고 봐야죠. 거기에 비해서 아주 영악한 전략을 잘 쓰고 있는 거죠. 안철수나 지금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너무 좀 그런 전략이라는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좀 이런 걱정도 들고 나중에 TV 토론도 하게 될 때 TV 토론을 그렇게 압도적으로 좀 잘할 만한 후보가 좀 단일화가 될 수 있을까 좀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안철수 대표는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믿음직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그냥 뭐 떼떼떼떼떼 하니까 목소리 자체도 그렇고 예. 옛날에 그 대선 때도 문재인 옆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근데 목소리도 이상하고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맛이 많이 갔어요. 또 하나 맹점은 후보 단일화만 되면 무조건 이긴다는 이런 환상에 빠져 있어 갖고 네. 제대로 된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네. 그쪽 사람들하고 이렇게 네. 알아보면은 네. 과거 총선 때도 그랬잖아요. 아, 그 저쪽에서 무슨 민주당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네. 그 여론조사 분석, 데이터 분석 아주 해가 빅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황교안 대표 뭘 준비를 열심히 한 줄 알았어요. 무슨 총선 대책인가 뭐 이런 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 보고 아이고 저거 벌써 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 나와서 하는 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뭘 준비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제대로 된 공약이라든가 또 저쪽에 대비해서 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단일화가 될 경우 안 될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해서 거기에 대한 B 프랜도 만들고 C 프랜도 만들어야 하는데 단일화만 되면 이제 다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아 단일화되면 다 찍어줍니까? 그렇죠. 제대로 역할을 하고 아, 저 사람들이 제대로 되겠다. 더군다나 솔직한 얘기가 지금 성주행, 성희롱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때 가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저 사람들이 제대로 할 때 뭐가 되겠느냐? 재건축이 제대로 이런 것에 더 관심 있어요. 그렇죠. 부산시도 오거돈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희롱, 성추행 이미지가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덕도 신공항이 더 크다잖아요. 아,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성추행, 성희롱 그건 당연히 비판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선거에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은 싹 잊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유권자라든가 국민들은 그 누가 당선됐을 때 나한테 얼만큼 유리할 건가 또 저 사람이 제대로 된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야권이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그러느냐. 네. 단일화만 되면은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큰 저는 맹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시대에 맞게 보수 정신을 재정립하고 젊은 보수, 새로운 보수, 서민 보수로 탈바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중도 무당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좀 끌어오는 뭐 그런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고 실망한 유권자들이 많거든요.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 너희들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이 제가 보니까 전체 한 40%는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좀 끌어오기 위한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단일화가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인 것은 틀림없지만 충분 조건까지는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해서 야권이 분명한 인식을 하고 좀 대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이 최근에 하는 일을 보면은 너무 얼토당토 하는 일을 하니까 그나마 국민들이 표를 찍어줘야 하는데 그런 표를 찍어줄 수 있는 요인을 만들고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은 결국 야당이 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제대로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뭡니까? 이번에도 그 북한 원전 문제 꺼냈다가 여당에서 청와대에서 겁주니까 막 누르니까 끽 소리 못하고 그냥 머리 숙여버리잖아요. 이래가지고 무슨 국민들이 야당이 결기가 있고 제대로 저 사람들이 하면은 뭘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거는 저는 계속 집요하게 저 야당에서 좀 물고 늘어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탈원전 하면서 왜 북한 지어주려고 했는지. 그리고 저거를 공무원들이 저렇게 산자부 공무원들이 문건 작성한 것도 그렇고 저거를 밤에 와서 삭제한 것도 다 정권적인 배경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과거에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른 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월성 1호기 중단이 아니라 저거 북한 원전 저 문제가 있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의힘이 더 좀 세게 좀 나가서 진짜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 아니에요? 우리는 탈원전하면서 북한에 져준다는 거 이거를 좀 만반에 국민들한테 좀 공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재보선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은 재정적으로 또 많이 풀어대고 또 다양한 전략 전술을 지금 구사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착착착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이 재보선 승리의 필수 조건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그것만 가지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까지도 하도 답답해서 목소리를 좀 높여봤습니다. 야권이 또다시 잘 되겠지. 뭐 이번에는 성추행, 성희롱 사건으로 재보선이 치러지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기겠지. 이런 소리를 하고 넋놓고 있다가는 큰 코를 다칠 것은 명확관화하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경고를 해두는 바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